그 일본의 현대 음악의 시작은 저는 일본의 국민성에서부터 그 뿌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문물을 개방한 국가가 일본이기도 하고요. 1920년대 1920년대면 그 우리로 따지면 3.1운동 막 끝나고 그렇죠. 예. 그때인데 일본은 이미 그때 재즈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재즈가? 네네. 재즈가 1920년대 재즈가 예. 딕스앤드 등을 지나서 빅밴드 듀크 엘링턴이나 예. 베니 굿맨 아니면 뭐 보컬로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 시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형태는 잡히기 전이에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재즈가 예. 1920년대부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내미가 음악 듣는 거 뭐 듣냐?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저 아는 음악 요즘에 이제 뭐 뉴진스를 비롯한 뭐 이런 친구들 음악도 많지만 난데없이 일본 음악을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들어? 그랬더니 뭐 듣다 보니까 알게 돼요. 말로만 듣던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를 이제 깨우치는 그런 케이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가요 차트나 이제 이런 쪽에 보면 곧잘 일본 가수라든지 일본의 음원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음악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제가 공부할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재미 전문가 우리 한지훈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이렇게 신뢰성 뿜뿜인 패션을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오디오 이야기 계속 하셔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오디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옆으로 네. 나가서 뭐 어차피 오디오란 것도 이제 음악을 이제 네네. 사운드를 듣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한번 일본의 어떤 사운드, 일본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보면 될까요? 일단 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 일본의 음악, 현대 음악, 현대음악. 네, 현대 음악의 시작은 저는 일본의 국민성에서부터 그 뿌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성하고 또 네네. 연관성이 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문물을 개방한 국가가 일본이기도 하고요. 일본이었죠. 네네. 1920년대 1920년대면 그 우리로 따지면 3.1운동 막 끝나고 그렇죠. 예. 그때인데 일본은 이미 그때 재즈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재즈가? 네네. 음? 재즈가 1920년대 재즈가 예. 딕스앤드 등을 지나서 빅밴드, 빅밴드. 예. 네네. 그러니까 뭐 듀크 엘링턴이나 예. 베니 굿맨 아니면 뭐 보컬로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 시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형태는 잡히기 전이에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재즈가 예. 1920년대부터. 네네. 어느 나라나 춤추고 노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사교 클럽. 사교 클럽. 네, 그런데 중심으로 그때 사교 클럽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 보면은 네네. 거기서 막 가수들 노래하고 밴드 있고 네네.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거 그러다 있잖아요. 이제 때려 부수고 네네네. 쌈박질 나고. 딱 그런 분위기에서 네네. 춤곡으로 발전한 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1930년대 네네. 지나서는 1937년도일 겁니다. 아마 중일 전쟁이 중일 전쟁. 예, 예. 그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국제 연맹을 탈퇴하게 됐죠. 탈퇴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 대전에 발발하면서 야, 우린 추축국에 붙을래 네.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미국의 문화, 네. 영국의 문화를 네. 금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귀축영미라. 귀축영미. 예. 네네. 귀축영미라 불렀죠. 귀축영미라고 불렀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해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이나 영국 음악을 못 들으면 서양 음악 다 못 듣는 거 아닌가요? 서양에는 미국과 영국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예. 일본 자국 말고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딘가요? 브라질이죠. 예. 브라질이 농업 이민을 받아들였잖아요. 농업 이민을 가서 네네. 그렇죠. 저희 하와이 갈 때 이제 그렇죠. 일본 친구들은 이제 브라질 브라질 갔죠. 갔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브라질에는 보사노바라는 리듬이 있어요. 보사노바. 네. 왠지 알듯 말듯한. 보사노바가 초박생도 분명히 드셨을 텐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와니아 주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와니아 주나 그 김희선 씨랑 주진모 씨 나왔던 영화인데 맞아요. 거기에 I Wish You Love라는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거기 삽입이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보사노바 열풍이 됐었는데 그 I Wish You Love라는 곡이 리사 오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러면서
느낌이 오듯이 일본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 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브라질계. 네. 뭐라고 부르더라? 브라질계 일본인을 부르는 따로 표현이 있던데. 예. 예. 어쨌든 그렇게 됐고 다음에 스페인에는 플라멩코라는 플라멩고.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만 아니면 된다. 아니 미국 영국만 아니면 된다. 네, 포르투갈에는 파도가 있고 예. 다음에 쿠바에는 라틴 리듬이 있죠. 라틴. 이탈리아는 같은 추축국이잖아요. 추축국이니까. 네, 칸초네가 있고 이건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군요. 보면. 예. 더 넓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네. 전쟁 와중에도 꾸준하게 이제 넓혀갔다. 네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잡식성으로 다양한 음악을 네네,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예, 예. 흡수를 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국민성 이제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게 되게 오래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제 일본 음악을 들을 때 보면은 일본 음악은 뭐냐? 네. 우리 뭐 케이팝은 뭐냐라고 들으면 일단은 뭐 칼군무 뭐 그렇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중독성 있는 뭐 반복되는 리듬 후크 네네, 뭐 훅, 이제 예.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일본 대중음악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어떻게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보면은 저는 일본 대중음악의 특징을 예. 한마디 딱 정의한다면은 예. 방금 말씀드린 다양성을 정의하겠어요.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어떤 게 인기가 있는 곡인가 어떤 가수가 잘 나가느냐 보실 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보잖아요. 예, 차트 뭐 100위까지 딱 보면은 그쵸. 아직도 있네. 멜론 어디 차트를 갔어? 보면은 예. 딱 알 수 있는데 차트에 보면은 한 100명까지 있다면은 9명 정도는 아이돌 그룹, 걸그룹이죠. 예.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포크, 인디 계열의 포크 정도이고 포크 있고 예, 우리 이제 그다음에 임용 예, 이제 트로트 있고 우리 영웅님 계시고 네, 영훈이 계시고 네. 근데 일본은 이런 차트보다 NHK 홍백 가합전이라고 있어요. 홍백가 합전 네. 옛날 그 우리도 따지면 연말 그 가요 대상 왕전 네, 그런 가요대상 예. 그런 거죠. 아직도 이런 거 하나씩 생각이 사실 들어요 보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네. 있죠 보면은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인기 가수 인정을 받으려면 홍백 네. 가합전에 나가야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내가 아무리 인기 가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홍백 가합전에서 안 불러주면은 나는 인기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가 좀 문어도 많이 개방해요. 네. 외국 가수들한테도 우리나라 가수들 많이 많이 나가죠. 출연하죠. 네. 뭐 용필 형님 예.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예. 옛날에 개은숙 누님도 이제 예. 가셨었고 최근에 뭐 트와이스 뭐 그쵸, 르세라 그쵸. 네네. 예. 르세라핌도 나갔던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이런 엔카 가수들 그런 다음에 예. 케이팝 가수, 예. 락 그룹, 걸 그룹, 보이 그룹 심지어는 만화 영화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일본에는. 그거를 이제 일반 우리 가수들이 한번 내가 애니메이션 부르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윤하 씨라고 있죠. 네네. 윤하 씨가 일본에서 그거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윤아 씨 노래가 약간 다 이렇게 애니풍의 예, 그 좀 느낌이 다르죠. 어쩐지 몰랐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엔카 가수와 아이돌 그룹이 같은 무대에 서요. 우리나라 1990년대 초반 분위기인데요. 이 서태지와 서태지 전까지. 아이들과 우리 저기 그 트롯 그 형님들 네. 다 거의 나오시던 그 분위기. 그 분위기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일본 노래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이 뭐 한동안 한 몇 달 전에 되게 그런 게 유행했는데 이제 일본 노래 표절 뭐 네네. 이제 우리 뭐 어디까지 있나 막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바탕 또 이 뭐 유행처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기본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네네. 보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뭐 엔카가 트로트가 이제 그다음에 쭉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제 뽕기가 있는 음악으로 쭉 흘러왔다 뭐 이렇게 네네네. 되는데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음악이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병렬적으로 일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보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네. 병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면 항상 거기에는 일본의 새로운 일본 어떤 느낌들이 살짝 들어가 그렇죠. 있었다 그렇게. 몸속에 뽕기가 흐른다. 이제 2023년쯤 되면 이제 사실 뽕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2018년, 19년부터 이제 어느 순간 뽕기가 없어진 것 같고 그 전에는 아무리 리듬을 예. 뭐 라틴이나 이런 걸 써도 뽕기가 있었는데 BTS나 블랙핑크가 딱 없죠. 그 사람들 데뷔할 때부터 예. 그 정도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일본 음악들이 이제 병렬적으로 영향을 줬다. 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트로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궁상각치오란 계음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음악에 배웠었죠. 예. 일본에는 요나누키라는 무게가 있어요.
요나누키. 예, 요나누키는 다시 요나누키 장음계와 요나누키 단음계로 나뉘는데 예. 요나누키 장음계는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는 전 세계 어디나 거의 공통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요나누키 장음계, 우리나라에서 예. 공상각치우, 어. 미국에서는 펜타토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펜타토닉. 펜타 5개, 5개. 토닉 주요음. 그게 도레미솔라예요. 메탈리카의 기타리스트 컬 크레밋이 이 펜타토닉만으로 기타 솔로 기가 막히게 만들죠. 거의 만국 공통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네네. 있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펜타토닉 단음계예요. 펜타토닉 단음계를 예. 미야코브시 음계라고 하는데 네. 얘는 그 상행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음계 조금 다르거든요. 상행할 때는 라시 레미파, 하행할 때는 라시 도미파. 약간 다르군요. 네, 이거를 뭐 기타든 피아노도 한번 딱 쳐보시면은 그 음계대로 쳐보면 한 딱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 느낌이 와요. 뽕.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요나누키 다는 게 팍스트롯이라는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궁짝 그런 4분의 4박자. 예, 예. 그 팍스트롯 리듬 위에 요나누키 음계를 얹은 게 그게 엔카입니다. 그게 엔카다. 네,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예. 트로트가 됐고요. 트로트가 됐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뽕짝이. 예. 근데 그리고, 단지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음악들 우리나라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뭐 두 가지죠. 뭐 흔히 말하는 트롯이라는 계열이 하나 있었고 예. 미팔군 예. 예. 그 클럽에서 미팔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미 선생하면은 예. 현미 선생이 미팔군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현미 선생이 트로트를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현미 선생님 대표곡이 뭔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밤안개죠. 밤안개. 근데 밤안개가 사실은 이스 런스 몰드타운이란 그 스탠다드 재즈 넘버예요. 이게 원래 번안곡입니까? 네. 보면은? 처음에는 작곡 이봉조라고 나왔다가 네네. 나중에는 외국곡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런 또 네네. 역사가 있군요. 그 리빙 라스베이거스 보면 스팅도 이 노래 불렀었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수 좀 한다 하는 그러니까 노래 좀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르는 그런 곡이에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이게 트로트 그러니까 음악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트로트가 아닌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절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가수는 현인 선생이라고 있죠. 예. 뭐 유명한 노래 정말 주옥 같은. 네, 주옥 같은 노래가 많죠. 많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야곡 예. 같은 곡을 들으면은 이거는 라틴 리듬 위에 요나누키 음가 얹은 거예요. 그게 또 리듬이 달라요. 네. 다른가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엔카를 그냥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한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뭔가를 섞어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섞는데 이렇게 재주가 좋죠.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병렬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가수들은 예.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예. 현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에노 음악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오 제대로 그러면. 네네. 우에노 음악학교는 일본 지금 현재로서는 도쿄예술대학, 도쿄예술대학 우리로 따지면 한예종 같은. 한예종 같은 네, 그런 학교죠. 거기서 제대로 성악부를 졸업하신 분인데 예. 이 양반이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나는 성악을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가요 못 불러 딱 했는데 박시춘 작곡가 있잖아요. 네네. 이 양반이 야 가요 불러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예. 곡들을 쏟아내신 거군요.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트로트라는 장르 대표할 만한 곡은 목포의 눈물이에요. 목포의 눈물. 네. 이난영 선생님. 네, 이난영 선생님. 근데 실제로 이난영 선생님이 활동을 하실 때는 예. 트로트의 여왕이 아니라 블루스의 여왕이라고 불렸었어요. 블루스의 여왕?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네, 생각이 들지만 또 그때 또 그렇게 불렸군요. 네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오리지널로 들어있다기보다는 네. 다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배웠던 분들 또 네. 일본 음반을 듣고 참조했던 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일본을 통해서 이제 다 영향을 받았다. 가져와서 로컬라이징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다 일본이 어딘가 묻어 있는, 그렇죠. 일본풍이 묻어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고. 그거를 예전에는 문화 개방 전까지는 예. 제가 알기로 일본 문화 개방이 2002년 월드컵 이전에 그때 예, 그때쯤. 예. 풀렸죠. 뭐 이제 하늘 월드컵 하는데 이걸 아직도 묻고 그쵸. 있으면 어떡하냐. 네네. 뭐 그래서 99년 말, 2000년대 초반. 그래서 그 우리 철도원 뭐 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영화도 네. 예,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일본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뭐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뭐 네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 이 애니메이션, 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저희 같은 이제 아재들이 이제 시티팝
감성에 네네. 젖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유튜브로 막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놓고 듣고 하는데 네.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보면은 애니메이션 주제가 이거 네. 보면 뭐 사실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열심히 부르던 열심히 노래들, 불렀죠. 예, 부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일본 노래였다. 일본 노래였다, 예. 배신감 많이 느끼고. 은하철도 999 같은 예, 것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음악 참 듣기 좋아, 편안해. 그럼 네. 또 대부분 다 시티팝 뭐 네네. 이런 이제 계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지에 네. 관해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바로 거기입니다. 보면 일본 대중문화에는 딱 그 특정한 테크트리가 있어요. 테크트리. 예. 일단 망가부터 시작합니다. 망가. 만화를 망가라고 하죠. 네네. 일본에서는. 그 만화가 성공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TVA나 OVA가 만들어져요. TVA는 TV 애니메이션, 예. OVA는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장판이 OVA예요. 극장판. 네네. 그 이게 성공을 하다 보면은 예. 이때부터 굿즈가 나오고 피규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돈 벌어야죠, 이제. 돈 벌어야죠.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이네가 큰 성공을 했어. 예. 그러면 뭐가 나오냐? 실사판 영화가 나오죠. 아, 제발 좀. 아, 일본 친구들은 그걸 왜 실사판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예. 정말 실사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거는 데스노트 하나 정도? 바람의 검신. 아, 바람의 검신. 네. 뭐 그 정도지. 아, 왜 일본 애들은 그렇게 이 실사판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래서 보면. 망하죠. 그러니까 항상 망해요, 보면. 네, 그래서 망하죠. 예. 그래서 망하다가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예. 특별판이라고 다시 나오죠. 예, 맞아요. 그냥 그게 가장 일반적인 테크트리예요. 이게 반복이군요. 네네. 보면. 어디나 그렇지만은 일단 바람의 검신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바람의 검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실사판까지 성공한 그 데스노트와 더불어 네. 정말 몇 안 되는 작품인데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기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으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 아마 아. 예, 아, 저 양반 이럴 것 같은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애가 바뀐 아, 아이의 아빠. 네네네. 예, 그 예, 아빠. 예. 누군지 압니다. 정우성 닮은 양반. 이 영화 참 좀 울림 있는 영화죠. 예, 마음이 좀 찡합니다. 보면. 아니면 드라마에는 가리레오 시리즈가 있어요. 가리레오 시리즈의 극장판 첫 번째가 용의자 X의 헌신. 그게 예, 그게 가리레오 시리즈의 아. 극장판이에요. 알게 모르게 저도 많이 봤군요, 보면. 근데 이 양반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양반이냐면은 배우 치면 우리나라 치면은 송강호, 최민식, 김인석을 합친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양반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히트 치는 네, 음, 진짜 거물. 거물. 그다음에 가수로서는 예. 일본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남자 가수예요. 솔로 가수 중에서. 이게 완전히 이도류군요, 보면. 네네. 예, 연기도 하고. 예, 일본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우리나라는 탤런트면 탤런트, 배우면 배우, 가수면 가수가 딱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렇죠. 일본과 홍콩도 그런데 보통 배우와 가수 같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전에 뭐 생각해 보면 참 장국영, 매연방 뭐 이런 예, 유독하 형님, 뭐, 유독하 형님, 예, 다들 아련한 기억들이 네.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쪽 전통 비슷하게 또 생각되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끼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 네네. 들어가니까 노래도 당연히 기분은 하고. 앨범 그냥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양반이 주윤발 형님 정도 외에는 대부분 가수로 경험을 했었죠. 주인발 형님도 한창 전성기 때는 꽤 음악도 예, 노래도 많이 노래도 했었습니다. 많이 하셨던. 하지만 이런 유독하 형님 정도의 예. 그런 노래 앨범 발표하지 않았다. 아, 그렇게 네, 한 거죠. 내가 저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예, 예. 이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통한 주제가 이런 것들이 번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영화가 성공하면은 주제가도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유시 러브나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쉬리 When I Dream. 사실 그 노래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워낙 메가히트하다 보니까는 예. 성공했죠. 근데 이게 실사판이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만화 원작 실사판이 나는 거 기억나세요? 거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있나? 우리나라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없죠. 보면은 만화 원작으로 본다면은 80년대 이장호의 외인구단, 외인구단. 지옥의 링. 예. 근데 거기는 그 영화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되긴 했지만 그 영화가 데뷔할 때는 다 신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바람의 검심이 나올 때 후쿠야마 마사오는 완전 빅스타였어요. 이미 완성체. 이미 완성체. 음. 근데 이 양반이 거기에 비중 있는 조연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무조건 흥행 보장. 네, 흥행 보장.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운드 트랙 그리고 네. 원래 원작이었던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다라는 것들은 되게 큰 비즈니스. 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 애플 뮤직에서 네. 가장 많이 스트리밍 되는 곡은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주제가예요. 애니메이션 주제가. 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저도 뭐 딸내미 때문에 종종 네. 보다 보면 재밌는데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가끔 이제 일드라고 하는 네. 일본 드라마도 재밌게 이제 가끔 보긴 합니다만 보다 보면 아까 이제 테크트리 탄다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 나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게 보면 항상 이렇게 똑같 반복된다고 그래야 되나? 일본은? 그렇죠. 예, 뭔가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예, 보면은.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성공을 했잖아요. 일단 만화가 성공하고 애니메이션 성공했잖아요. 예. 실패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 실패하기 싫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가 제일 사실 아들하고 맨날 이제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야, 도대체 코난은 도대체 언제까지 맨날 여름방학 되면은 극장판 나와?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그래서 아직 가면 라이더 아직도 나와요. 보면은 뭐도 아직도 나와요. 그게 사실 그런 이유. 고르고 13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최 박사님이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왔던 만화가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기 싫다 보니까 네. 어떤 특정한 거를 되게 반복하고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안전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안전빵으로 가고 그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계속 거기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네네. 사람들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곡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재 일본 음악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준이 높은 따기보다는 예. 돈이 되는 장르죠. 돈이 되는 장르. 이를테면은 제 전화기 컬러링을 만들 때 예. 저한테 전화 걸어오시고 깜짝 놀라셨죠. 예. 이 양반 뭐지? 막 싶으셨죠. 유아소비란 애니메이션 씨가 부른 삶의 몬스터라는 곡이에요. 제 컬러링이. 그런데 이 곡이랑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리사라는 가수가 부른 구덴게라는 곡이 있거든요. 귀멸의 칼날. 귀면의 칼날. 예. 거기에 그 TV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끌었냐면은 2년간 저작권료 1위였어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저작권료 1위. 2년간. 2년간. 예. 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음악 시장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라는 네네. 걸 전제로 깔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유아소비나 리사는 예. NHK 홍백 가업전에 나갈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이제 다양성이 잘 유지돼서 네. 서로가 지금 우리들처럼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가 나름대로 네네.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홍백 가합전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네. 한번 이제 그랜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네네. 다시 또 흩어지는 네네. 이런 컨셉이다. 뭐 그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좀 되게 비슷한 패턴이 좀 반복된다라는 좀 아쉬움은 사실 좀 있어요.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 때문인데 일본의 반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반도체는 일본이었어요. 뭐 80년대 일본 경제 이야기하면 뭐 세계를 일본이 뭐 그냥 안 싹쓸이 했던 분야가 없지만은 예. 특히나 반도체는 NEC, 도시바, 그렇죠. 히라치, 후제스, 그다음에 마스시타가 나중에 파나소닉이 됐죠. 파나소닉이 예, 됐고 정말 뭐 세계를 주름 잡았죠. 세계를 좀 잡았죠. 예. 전 세계 어느 전자제품이든 일본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었고요. 예. 그때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장을 막 지으려고 할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는 우리 삼성의 먹거리야. 이건 꼭 지어야 돼. 그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나머지 계열사들 본 거 다 그렇죠. 쓸어넣었죠. 예. 보면은. 예. 그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썼던 그 노가다 십장으로서 우리나라에 끝까지 갔던 그 양반 있잖아요. 네네. 그 양반이 일본 가서 이 반도체 공장 짓는 기술을 배운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기초 과학이 있어야 되고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 싸움이죠. 예, 새로운 웨이퍼가 나오면은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병철 장한테 라인 증설해야 되는데요. 하면은 야, 땅 파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얘가 나오지만 일본은 회의하고 자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다음 그 합시다. 일드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회의 수많은 회의 그게 막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그 사이 우리나라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음악의 현재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제 뭐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옛날 이제 일본 음악, 네. 뭐 애니메이션 또 특히 이제 CF, 네네네. 코카콜라 뭐 네. 예전 이런 거 보면 1980년대 이제 일본 음악 들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풍요롭다. 정말 뭐 매끄럽고 화려하고 네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밸런스와 고급스러움이 아주 그냥 산뜻하다는 느낌 나죠. 예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다 들러 부어가지고 네.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만들어 이런 네네.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남은 게 약간 시티팝 계열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씀하신 게 시티팝이에요. 그렇죠. 그게 시티팝이에요. 그게 시티팝이군요. 예. 보면은 시티팝은 미국에서 네. AOR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AOR은 또 뭡니까 보면?
앨범 오리엔티드 락 또는 예.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그러니까 이게 락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락이 아니라 예. 쉽게 말하면은 성인 가요 같은 그런 느낌. 아재 가요. 예, 아재 가요. 대표적인 예가 USA for Africa라고 기억나시죠? 예, 위아더 예. 월드. 예, 예. 거기 나왔던 그 수많은 양반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AY예요. 약간은 뭉툭해진 이제 그렇죠. 좀 듣기 편하지만 예. 뭔가 이렇게 마음 감성적으로 좀 다가오는. 예, 예. 그냥 거기 그 USA for Africa 멤버 중에서 거의 케니 라저스 빼고 크리스토퍼 크로스 정도가 들어가면은 딱 이게 진짜 AOR의 그 라인업이다. 근데 크리스토퍼 크로스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81년도에 올해 신인상, 노래상, 레코드상, 올해 앨범상 4개 부분을 수상했어요. 이 4개 부분을 제너럴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래미에서. 제일 핵심적인. 네. 예. 이게 분상이에요. 이거를 한 명이 다 받았어요. 싹쓸이. 예, 역대 최초였습니다. 81년도에는 뭐 음악이 뭐 특별한 게 안 나왔었나요, 보면?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이 그때 나왔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건 그 앨범은 우주선에 실어서 달까지 보내도 될 만큼 그런 앨범이 나온 해인데 예. 그걸 다 누르고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핑크 플로이드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어릴 때 참 네. 충충 감는 감성으로 다들 이제 좋아했던 건데 네. 뭔가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막 해야 될 거 해야 될 것 같은 음악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80년대 초반 미국 음악들 가만 보면 좀 이렇게 여유롭다고 그래야 되나? 보면 좀 고즈넉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힘은 있지만 좀 뭐 그런 느낌? 이 분위기 설명을 드릴게요. MTV가 81년도 8월 1일 날 첫 송출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예, 대표적인 이제 그때 첫 송출했던 곡이 비디오 킬러 레디오 스타라는 곡이에요. 예. 버거스의. 예. 이게 음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게 그 전까지는 듣는 음악이었다면 이 이후로 보는 음악이 됐어요. 보는 음악.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AOR을 딱 예를 들면은 자,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에서 백사장이 쫙 펼쳐져. 백사장에 뭐가 다녀야 돼요? 백마가 다녀야 돼요. 말이 쫙 달리고. 예. 예. 그또 누가 나와야 돼? 비키니 입은 아가씨가 미녀 나와야죠. 예, 미녀가 또 한번 나오고. 예. 뮤직비디오에 딱 그런 분위기 있죠. 예. 그게 AOR이에요. 그런 분위기. 되게 전형적인 분위기. 예, 여유로움이 있는 분위기. 여유로움은 사실 또 이제 아재들, 좀 예. 성인들의 또 이제 상징이죠. 보면 그렇죠. 특권이죠. 예. 보면은 그게 그러면은 이제 일본으로 일본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음악을 재편성했어요. 신디사이저. 예. 뿅뿅뿅 나오는. 네, 뿅뿅뿅 나오는 거. 예. 근데 이게 그냥 신디사이저를 많이 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신디사이저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집에 컴퓨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었죠.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고 그걸로 이제 음악을 한다. 예. 이거는 뭐 더더욱이나. 그렇죠.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수철 씨가 모타핀 꽃 한 송이로 엄청난 메가히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번 예. 돈으로 예. 신디사이저 샀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집을 사셨어야죠. 80년대 초반이었으면 저기 어디야 그 잠실운동장 앞에 이제 아시아 선수촌 예. 이제 이런 거 사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음악가셨군요 보면은. 예.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연예가중기 같은 것도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제가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이 시티팝이라는 게 그냥 그런 신디사이저로 음악을 했다는 게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악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비쌌고 다음에 그 이전에 아날로그 마스터 테이블 믹싱 마스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프로듀싱, 믹싱, 마스터링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신기술은 어느 분야나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든다. 예. 근데 돈지랄을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은 나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네. 80년대는 일본 전성시대였으니까. 근데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면은 80년대 레거노믹스 해가지고 예. 미국의 리지시였잖아요. 정치적이든 정치적이든 예. 뭔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많이 편해졌죠. 그리고 그때 낙하선의 수상 예. 있을 때 예. 일본도 딱 미국과 되게 비슷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막 돈이 넘쳐나던 시절. 돈이 넘쳐나던 예. 정말 세계 그래 뭐 넘버 원은 미국이지만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일본이지. 우린 점 5는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랬던 시기였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이 발달하고 네네.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신디사이저나 네.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하는 녹음, 뭐 네. 레코딩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시티팝이라는 게 지금 듣기 보면 되게 편한 음악인데 약간 이렇게 돈 자랑? 그렇죠. 나 유복한 집에서 나 컸어. 막 이런 거를 좀 예. 뿜뿜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 악기 구성을 본다면은 피아노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피아노는 굉장히 점잖고 고전적인 느낌이죠. 이를테면 근데 제가 이런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뜻한 거는 좀 약간 거리가 멀죠. 피아노는. 그렇죠. 예. 기타는 산뜻하긴 하지만 너무 세죠. 쨍쨍거리는 쨍쨍거리는 게 있죠. 예. 근데 그 이전까지 이 중간 정도 되는 게 올겐이라고 부르던 그였을 텐데 올겐은 올드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풍금. 예, 풍금. 근데 신디사이저의 그 키보드 소리는 좀 다르죠. 전자음이 나죠. 뭔가 달랐어요. 네네. 예, 어릴 때 이제 어디 가서 눌러보고 소리가 되게 신기하다. 막 그리고 조절도 가능하네. 막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도 신디사이저 굉장히 많이 써요. 하지만 지금은 신디사이저 기계음의 느낌을 빼기 위해서 넣는 노력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 기계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렇죠. 과시했죠. 막 예, 과시했던 뿅뿅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은 예. 우리나라 성형수술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예. 이란 사람들 코 수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이란 사람들은 이제 코 높잖아요. 그러면 원래. 코가 높아서 깎는 수술이에요. 아 깎는 수술을 한다고요? 예. 야 세상에 참. 그래서 이란은 예. 이란이 중동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또 몰랐어요. 그거는.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란 가서. 근데 그럼 다들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거기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녀요. 일부러. 나 수술했음. 나 수술했어.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티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다. 야, 일부러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자음을 도배를 하면서 네. 야 이거 돈 쓰는 음악이야. 돈 쓰는 느낌. 어째 도회적인 느낌 나지. 그렇죠. 시티팝이라는 게 되게 느낌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토요일 날 밤 한 새벽 1시쯤 네. 강변북로를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그렇죠. 네. 달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나이트 라이츠란 판이 있어요. 제리 멀리건의 나이트 라이츠란 판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을 보면은 딱 최 박사님 사무실 같은 그런 데서 네. 밤 한 12시 1시쯤에 그 한강의 야경을 서울의 야경을 보는 그런 느낌. 네, 보통 시티팝 그러면 항상 이제 그 자동으로 뜨는 이제 그 그런 배경들이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딱 그런 느낌 실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좀 나 돈 되게 많아. 네. 하지만 졸부처럼 막 내보이기보다는 그냥 슬쩍슬쩍 보여주는. 네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여기도 돈 많이 들었겠다. 요것도 그렇죠. 여기도 돈 많이 들었겠네 하는 느낌이 막 숨어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차로 따지면은 약간 올드하지만 편안한 세단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그 차로 따지면은 예. 80년대 비머. 80년대 BMW. 예. 80년대 그 실키식스란 말을 만들었던 예. 그 직렬 6기통 엔진을 쓰던 80년대 밸런스 잘 맞은 그런 프라이버 차들. 시리즈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들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시티팝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해도 듣다 보면 그래도 역시 80년대 오리지널 일본 시티팝이 참 좋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당시의 돈 풍요로움 예. 그렇게 따지면 야 이게 갑자기 지금의 우리 K-팝 같은 경우가 문득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풍요로움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느끼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드는데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일본이 시티팝이라는 이게 네. 미국에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AOR이라고 이제 예. 부른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왜 시티팝이 됐어요? 보면 시티에서 인기를 끌어서 정말 그 도쿄를 중심으로 예. 그 도쿄의 젊은이들 시티팝 듣기 시작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시티팝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시티팝은 한참 지난 후에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티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었고 우리나라에서 시티팝의 원조라고 하는 앨범을 꼽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현철 1집을 꼽아요. 사실 김현철 1집, 2집을 낼 때 김현철 씨는 시티팝이란 말을 몰랐대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티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유행한 이제 네. 그러한 용어였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지금 정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왔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시티팝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서 시티팝 이렇게 치면은 쏟아져 나오긴 할 텐데 네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호기심이 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일단 곡부터 말씀드리면 오타키 H란 가수가 있어요. 오타케 H. 예. 오타키 H가 기미야 텐넨쇼크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 기미야 텐넨쇼크가 그 너는 천연색이란 그런 뜻인데 그 애플 뮤직 보면은 시티팝 대표곡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잖아요. 애플에서. 네네. 그 첫 번째 트랙이 이 곡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곡이다. 딱 들으면은 이 노래. 그러니까 제목은 모르지만 들으면 이 노래 하실 만한 그런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시티팝의 거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이 야마시타 타치로라는 양반이 있거든요. 네네. 야마시타 타치로의 스파클. 이란 곡 들어보시면은 이게 시티팝이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티팝들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AOR과 일단 차이점을 본다면은 예. 그때 얘기했던 게 뭐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어서스팀 베스트 유캔드라는 곡이 있어요. 최 박사님은 노래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딱
반주 딱 첫 소리만, 첫 소절만 들으시면 들으면은 이 노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최 박사님 중학교 다닐 때 이게 라디오에서 하도 안 빼놓고 나오던 노래예요. 그냥 계속 나오던 노래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아는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인데 네네. 그런 곡이나 아니면은 쿨앤더갱의 최희 씨 같은 곡 들어보면은 최희 씨가 딱 그 해변 백사장 펼쳐지는 딱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음악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네.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 거를 잘 받아들이는 나라.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즐기는 나라. 네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를 얹지만 과거의 것도 지금까지 남아 있고 네. 새로운 게 들어오면 또 새로운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공존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음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은. 일본은 지금도 결제받을 때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예. 저 일본에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이제 비용 처리할 영수증을 네.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몇 장을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잖아요. 예. 그래서 전 뭐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의 도장 문화에 대해서 이제 뭐 밈처럼 네. 많이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통 고수 네. 좀 이렇게 좀 고리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나요 보면 옛날 게 그대로 있으니까 뭐 아직도 엔카도 그대로 뭐 이제 재즈도 뭐 옛날 풍 되게 다양하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로 굉장히 큰 이익을 내길 원해요. 메가히트 상품을 원하죠. 일본은 스테디셀러 상품을 원해요. 오래오래. 네. 지금은 이게 유행이지만 언젠간 다시 이게 유행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이걸 못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뭔가 지금 새로 뜨는 분야에 가서 내가 1년에 한 30억짜리를 내가 벌겠어. 예.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에서 3천만 원씩 벌어서 내가 그냥 20년 자식도 먹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예. 어떤 이 정도면 돼. 난 그게 더 좋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저 이제 개화기 때부터 예. 현대까지 내려오는 시티팝까지 이르는 일본 음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시티팝,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신디사이저를 필두로 하는 예. 테크노적인 어떤 흐름들이 얹혀진 그런 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과거를 참 이제 그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네. 음악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보면 애니메이션도 사실 뭐 저도 가끔 이제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저 때 애니메이션이 진짜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옆나라 큰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차분하게 들여다보기는 만만치 않은 이제 일본의 음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꽤 됐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시티팝은 이제 1980년대 네. 뭐 이제 길게 가봐야 이제 90년대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음악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일본 음악의 주된 특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으로 다시 옮겨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훈 선생님 모시고 일본의 음악에 대해서 개화기 때부터 1980년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익숙한 음악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찾아 들어보시면 과거에 그땐 그랬지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모던한, 좀 더 현대적인 시간대로 옮겨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삼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